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오늘도 시큰거리는 손목을 몇 번이나 주무르셨겠죠. 파스는 임시 방편이고 이를 줄여야 낫는다는 의사의 말에 순웃음 지으며 이 특이한 모양의 키보드를 찾아온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특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란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타이핑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도 가보고 파스도 붙였는데 결국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 역시 남일이 아닙니다. 왼쪽 손목엔 만성 건초염을 달고 살고 오른쪽 손목엔 이렇게 결절종이 나서 2달에 한 번씩 물을 빼내며 버티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타건이 치밀지 몰라도 우리에겐 생계이자 생존의 문제니까요. 지난번 리뷰한 리얼포스가 손가락 마디를 지켜주는 도구라면 오늘 이야기할 키크론 Q10 맥스는 손끝부터 어깨까지 모든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V자로 갈라진 이른바 앨리스 베어 키보드인데요. 흔히 인체공학 키보드로 알려져 있지만 공학적인 설계가 반드시 의학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공학적으로는 완벽해도 병리학적으로 보면 위험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손목이 아픈 우리에게 이 앨리스 베어리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인간의 손은 본래 나뭇가지를 쥐거나 도구를 잡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하루 8시간 이상 평평한 바닥을 향해 손바닥을 비틀고 어깨를 웅크린 채 19세기 타자기의 유산인 일자형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체에 대한 폭력입니다. 오늘은 이 폭력의 고리를 끊을지도 모르는 앨리스 베어 키보드 키크론 Q10 맥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체공학의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꺾여있던 손목의 신경, 그 좁은 수군간의 자유를 주는 구원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학은 경고합니다. 구원인 줄 알았던 이 도구가 사실은 30mm라는 거대한 절벽 위로 당신의 손목을 젖히게 만드는 또 다른 고문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손목의 꺾임을 해결하기 위해 손목의 젖힘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모순, 그리고 당신의 손목이 V자형 베어얼 덕분에 꺾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당신의 오른쪽 어깨는 마우스를 잡기 위해 더 멀리, 더 밖으로 벌어짐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키보드 리뷰가 아닙니다. 진화를 거스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자 여러분의 관절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아픈지 그 고통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약 300만 년 동안 도구를 움켜쥐는 형태로 진화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고작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는 이 둥근 손을 평평한 판 위에 억지로 펴서 두드리는 기이한 노동을 시작했어요. 이 노동의 결과는 3가지 고통을 동반해요. 첫 번째는 척측편이, 쉽게 말해서 손목 꺾임이에요. 일자형 키보드에 손을 올리면 좁은 자판에 맞추기 위해서 바깥쪽, 즉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이게 돼요. 마치 수도 호스가 꺾이면 물이 안 통하듯이 손목이 꺾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인 수군관이 좁아져요. 우리가 이때 느끼는 저릿함은 신경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완회내, 즉 팔 비틀기예요. 차려 자세를 해보면 손바닥은 몸통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키보드를 치려면 우리는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려고 팔뚝을 180도 비틀어야 돼요. 이때 팔뚝 안의 두 뼈, 요골과 촉골이 X자로 꼬이게 돼요. 이 꼬인 상태로 8시간 정도를 버티니 근육이 긴장하고 팔뚝이 뻐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손목 신전, 바로 손목 젖힘이에요. 키보드가 높으면 손가락을 올리기 위해 손목을 뒤로 젖혀야 돼요. 의학계에서는 이 각도가 15도를 넘어가면 수군관 내부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3가지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키크론 Q10 맥스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낯선 V자 모양인 앨리스 베어는 우리를 어디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는 합격이고 하나는 불합격이에요. 먼저 합격부터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고 있고 업체의 마케팅 포인트인 손목 꺾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일반 키보드를 칠 때를 생각해보세요. 가슴은 펴져 있는데 손은 좁은 자판에 모아야 하니까
손목을 바깥으로 억지로 꺾어야겠죠? 마치 좁은 문틈으로 억지로 몸을 구겨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앨리스 배열은 키보드 자체가 V자로 쫙 벌어져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손목을 억지로 비틀 필요 없이 팔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는 그 편안한 각도 그대로 타건할 수 있어요. 꽉 막혀있던 호수가 펴지듯이 좁아졌던 신경 터널이 열리고 손목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앨리스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합격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팔 비틀기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사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앨리스 키보드의 경우 키보드 가운데가 산처럼 솟아올라서 손을 악수하듯 세워서 타건하게 만들어요. 전문 용어로 텐팅이라고 해요. 그래야 꼬여있던 팔뚝 뼈가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그런데 Q10의 경우 바닥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요. 손목의 좌우 각도는 편해졌지만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는 회전 각도는 일반 키보드와 똑같아요. 앨리스 배열은 2차원 평면에서의 문제만 해결했지 3차원의 입체적인 문제를 외면한 셈이죠. 결국 꺾임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비틀림의 뻐근함은 여전히 당신의 팔뚝 안에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이유예요. 이제 키크론 Q10 맥스라는 제품 자체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 키보드는 어쩌면 치명적인 인체공학적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바로 높이예요. 이 제품의 앞부분의 높이는 약 20mm예요. 여기에 기본으로 끼워져 있는 키캡은 KSA 프로파일이라서 키캡 높이까지 하면 무려 30mm가 넘어요. 일반적인 키보드의 두세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성벽 같은 높이죠. 이게 왜 문제라면 맨바닥에 손을 놓고 이 높은 벽 위로 손가락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손목을 뒤로 심하게 젖혀야 돼요. 아까 경고했던 고통인 손목 신전이 강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손목이 15도 이상 젖혀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간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요. 팜레스트 없이 Q10 맥스를 사용하면 30도 가까이 꺾이게 돼요. 손목 꺾임을 피하려고 사용하는데 손목 젖힘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팜레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V자열이라 전용 팜레스트가 있긴 한데 제가 사용해보니 전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팜레스트를 사용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키캡은 개인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KSA 프로파일은 팜레스트를 사용해도 높기 때문에 저처럼 체리 키캡으로 변경하시면 손가락이 올라가야 할 높이가 확 줄어들어서 손등 쪽 인대가 느끼는 피로감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이 키보드의 장점도 알아볼게요. 이 육중한 알루미늄 덩어리 안에는 더블 가스켓이라는 아주 기특한 구조가 숨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의 저렴한 키보드들은 내부 기판이 나사로 꽉 조여 있어요. 그래서 키를 칠 때마다 바닥을 때리는 충격이 고스란히 손가락 관절을 타고 손목까지 전달돼요. 마치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 뛰면 무릎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Q10 맥스는 내부 기판이 위아래로 말랑말랑한 가스켓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서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누를 때마다 키보드 전체가 미세하게 위아래로 쑥 꺼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줘요. 최고급 러닝화의 에어 쿠션처럼 말이에요. 이 푹신한 쿠션감은 단순히 타건감이 좋다라는 감성적인 영역을 넘어서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키를 두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바닥을 때리는 충격을 줄여준다는 건 손가락 마디마디에 쌓이는 미세한 데미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특히 손끝이 저리거나 관절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드러운 타건감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절 보호 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높이가 주는 고통이 병이라면 이 가스켓 구조가 주는 부드러움은 확실히 약이에요. 이 두 가지 명암이 공존하는 게 바로 키크론 Q10 맥스예요. 자, 이제 시선을 손목에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어깨로 돌려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인체 공학 속에 숨어있던 딜레마를 만날 수 있어요. 키크론은 이 제품을 75% 배열이라고 불러요. 텐키리스보다 작고 컴팩트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좌측에 달린 5개의 매크로키 그리고 앨리스 배열 특유의 V자 구조 때문에 가로폭은 무려 385mm에 달해요. 웬만한 텐키리스 키보드보다 더 넓은 그야말로 광활한 덩치를 자랑하죠. 키보드가 옆으로 넓다는 건 그만큼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손목이 V자 배열 덕분에 꺾임의 고통에서 해방되겠지만 오른쪽 어깨는 마우스를 잡기 위해 더 멀리, 더 바깥으로 팔을 벌려야 돼요. 전문 용어로 어깨 외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제품은 오로지 타건에만 사용하거나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체구가 작거나 타건과 동시에 마우스를 계속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팔이 몸통에서 벌어지면서 우측 승모근과 어깨 관절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물론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풀배열 키보드나 조금 넓은 텐키리스 키보드도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키보드는 인체공학적 키보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조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조사는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공학적으로는 비교적 잘 만든 키보드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몸을 위한다면 앨리스 배열 가운데가 높고 좌우 길이가 짧은 키보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를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키크론 Q10 맥스라는 인체공학 앨리스 배열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명확해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마법 같은 키보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리얼퍼스도 손가락은 행복할지 몰라도 손목과 어깨가 불편할 거고, 이 제품도 인체공학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저 덜 나쁜 자세를 찾아내기 위한 공학적 시도일 뿐이에요. 키크론 Q10 맥스는 분명 매력적인 키보드인 건 맞아요. 앨리스 배열로 손목 꺾임을 막아주고 가스켓 구조는 손끝의 충격을 부드럽게 감싸줘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주는 감성과 타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감을 줄 거예요. 현명한 소비는 스펙과 마케팅 문구를 읽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부디 여러분의 관절과 지갑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